대부분의 투자자가 이 시장을 떠나는 이 시점이야말로 이를 꽉 깨물고서라도 내가 버텨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시장의 분기점을 만들었습니다. 단기 조정이 종료됐다는 낙관론과 더 깊은 하락 가능성을 제기하는 비관론이 충돌하며 투자자들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간의 가격 변동은 단순한 기술적 움직임을 넘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와 유동성, 그리고 거시경제 구조 변화가 맞물린 상황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비관론의 중심에는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마이크 맥글론의 견해가 자리했습니다. 맥글론은 비트코인 가격 조정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을 수 있으며 56,000달러대까지 하락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과거 상승장에서 종종 나타났던 평균 회귀 과정의 재출현을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이 분석이 현실화된다면 최근 고점 대비 낙폭이 최대 50%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체인 지표와 장기 투자자 흐름은 또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래스노드와 엑스인 리서치 재팬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아래로 하락한 직후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했습니다. 실현가치 대비 시장 가치인 MVRV는 과거 저점 구간에 가까워졌으며 상대적 미실현 손실 비율은 약 3.1%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통상 미실현 손실 비율이 5% 미만일 때는 시장 붕괴보다는 건전한 조정 국면으로 해석됩니다. 글래스노드 역시 이번 하락을 공포 매도가 아닌 중간 사이클 재평가 과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즉, 장기 보유자 중심의 구조가 유지되며 시장 균형을 모색하는 단계라는 해석입니다. 장기 전망 측면에서는 아크 인베스트 창립자 캐시 우드의 견해가 주목됩니다. 우드는 비트코인의 2030년 목표가를 기존 150만 달러에서 120만 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 이후로 신흥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확대되면서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 수요가 일부 분산되고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장기 상승 구조와 강세 견해를 유지하였으며 이 역시 비트코인의 장기 성장 서사는 유효화돼 경쟁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샘슨 모우는 진짜 강세장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인플레이션율을 소폭 상회하는 정도의 움직임을 보였을 뿐이며 본격적 상승 국면은 오지 않았다고 진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ETF 승인 이후 금이 세대적 강세장을 보였던 사례를 비유하며 비트코인이 유사한 장기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초기 보유자, 매도설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히려 시장 내 공포심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장기 비트코이너들은 여전히 축적 중이라는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매크로 애널리스트 조르디 비서 역시 비트코인을 초기 상품 공개인 IPO 단계에 비유하며 기존 보유자 일부 매도와 신규 투자자 유입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체 시장 심리지수는 극단적 탐욕 구간인 23을 기록했으며 이는 가격 하락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토시를 놓치는 것을 두려워하는 단계라는 해석이 제기됐습니다. 단기 흐름만 놓고 보면 10월 급락 이후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국면입니다.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큰 플래시 크래시 이후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약 19% 하락했으며 주요 알트코인들도 두 자릿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의 조정만으로 약세장을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여전히 연초 대비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ETF에는 사상 최대 규모 유입이 기록되었습니다. 연준의 금리나 예고 및 QT 종료 발표, 미국 증시 강세 등 유동성 환경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비트코인은 50주 이동 평균선 위에서 거래를 유지하며 장기적 강세 구조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과거 세 차례 이탈 이후 모두 회복에 성공한 만큼 해당 지지선 유지 여부가 향후 흐름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투자 전략 관점에서 전문가들은 지금이 장기 투자자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공급 구조가 제한된 비트코인은 채도권 유입이 본격화되었고 TC의 전략이 특히 유효한 시기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시장은 낙관론과 비관론이 충돌하며 방향성을 탐색하는 단계지만 데이터는 장기 상승 흐름 지속 가능성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적 전례를 보면 비슷한 유동성 전환 국면에서 강세장이 시작된 사례가 있습니다. 2020년 9월 10일 미국 연준의 완화 기조가 확대된 후 약 24일 뒤 비트코인은 본격적인 강세장을 출발했습니다. 또한 2019년 금 ETF 승인 이후 금 가격이 장기 상승세를 보였던 것처럼 비트코인 역시 ETF 승인 이후 유사한 구조적 수요 유입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스트레티지 주식 역시 비트코인 가격과 기업 비트코인 보유량에 따라 순차적으로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는 구조이며 ETF 순유입, QT 종료 및 금리나 분위기 고려 시 상승 추세 재개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하루하루 시장 변동성에 휘둘리기보다는 자신의 원칙 기반 투자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현재의 극도의 공포 구간이자 하락 후 회복하며 지지 구간을 낮춰가는 이 시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난 미중 분쟁 후 크립토 시장에 그 영향을 미쳤으나 이것은 명목적인 하락의 이유가 필요했다고 생각하며 저는 미중 무역 분쟁이 아니었더라도 아마 비트코인은 조정이 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청산 사태 이후 어느 정도의 공포감이 있고
개미 투자자들이 다수 떨어져 나가는 국면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미중 무역 분쟁이 직접적 하락 이유라면 이것이 해소된 에이펙 회담 이후 상승의 흐름이 나와야 했지만 직접적으로 투자금이 비트코인으로 회복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유동성과 순환매의 흐름이 본격적으로 오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부 고래들이 차익 실현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고래들의 물량을 기관이나 트레저리 기업이 흡수해가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것처럼 축적 주소를 파악하는 것은 하나의 단초를 발견하는 온체인 지표이며 특히 최근의 하락장에서 매집 지갑으로의 자금 유입 총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아직 기관의 식지 않은 열기를 확인하는 하나의 단면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6거래일 연속으로 ETF 순유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후 순유입으로 전환되었으나 다시금 순유출이 일어난 것은 하락 구간에서 리테일 매도가 선행된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기관의 매도까지 이어지는지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매크로 상황은 어떠한 것일까요? 우선 거시경제적으로 현재 지표상 경기 침체는 멀어 보이고 12월 금리 인하도 파월의 발언 이후 낮아지긴 했으나 금리 인하의 확률이 70%대로 점쳐지면서 금리 인하의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셧다운 종료를 위한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관세 문제는 중국과의 협의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으며 관세 관련 재판 문제가 있지만 이것이 가져올 영향은 아직 섣부르게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정치적인 이유로 증시와 크립토 시장을 부양할 요인이 있으며 이러한 환경들은 크립토 시장의 부정적 요인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이클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면 많은 투자자를 불안하게 했던 것이 바로 반감기 패턴입니다. 기간적으로 볼 때 10월 말에 고점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이것이 어긋나면서 반감기 사이클 자체가 고점에 대한 사이클 이론이 맞지 않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이클이 정확히 끝난 것인지 아니면 지연되고 있는 것인지 투자자를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정점에 다다르지 않았거나 이미 정점에 다다른 상황이라 결론 내릴 수 있지만 후자로 결론 내리기에는 비트코인의 사이클 정점이 너무 이르게 왔기 때문에 사실상 사이클 이론 자체가 전혀 맞지 않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아마 2차, 3차의 사이클을 겪어보신 분들이나 차트 분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로 시즌 종료가 이뤄질 경우 지금처럼 횡보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가파른 속도로 지지와 반등 없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온 파란색 부분이 기존의 시즌 종료의 형태였습니다. 또한 온체인 지표를 보면 역시 현재 비트코인의 최고점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파이사이클 탑 지표나 MVRV, 스코어 등 다양한 지표들은 아직 최고점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표상의 신호가 나오지 않았다는 의미보다도 만약 지금이 시즌 종료의 일부 과정이라면 시장의 기관들이나 조성자들의 개미가 아직 본격적으로 상승에 유입되지 않았고 환호도 나오지 않은 상태 즉 시장의 참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시즌이 종료된다는 것은 단순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나스닥과 같이 다른 시장에 비교해 볼 때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직 4분기의 계절적 강세를 더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술적 분석으로도 현재 비트코인은 하락 지속이 아니라 상승의 반등을 보는 설득력 있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횡보 조정장이 가장 투자자들이 많이 이탈하는 상태이며 특히 이전 1, 2, 3차 사이클에 경험을 한 개미 투자자들의 기대감과 학습 효과를 무너뜨리는 장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2년 10월에 기업과 테슬라의 공포를 넘어서 이제는 이번 투자는 저에게 또다시 새로운 투자의 관점과 경험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크립토 투자방과 스트래티지 커뮤니티에서 보면 이미 개미들은 공포의 시점을 넘어 분노와 체념 단계로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이제는 비트코인을 믿는다던 투자자분들마저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해서는 장기 우상향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투자 자금들이 언제쯤 비트코인으로 흘러들어오고 그로 인해 스트래티지가 상승할지 불분명한 상황이지만 지금이 올해 3월과 4월에 경험했던 공포의 구간이며 바닥 어디쯤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현재 시점에서 다시 점검을 해보면 비트코인과 스트래티지의 펀더멘탈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이며 주요한 상승의 근거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며 따라서 관점에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과거 한 달 전 영상에서 추가 매수하던 흐름을 멈추고 예수금을 모아야 한다고 말씀드려왔고 실제로도 지난 관세 충격 이후 저는 예수금을 모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하루하루 주가창을 보면서 격렬히 반응하는 것보다 오히려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공포의 구간에서 언제 매수할지를 냉정히 판단할 예정입니다. 다들 힘든 시장에 힘내시기 바라며 모두가 이렇게 힘든 상황과 비관론 속에서 늘 상승장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투자자로서 이제 심리적으로는 무게감을 느끼지만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